자, HMM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HMM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 중에 가장 높은 거래대금 308억 원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68만 7천 주의 거래량으로 마감을 했어요. 3%대 강세 45,300원. 이게 이제 월말까지 계속 변동성이 확대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HMM에 대해서 월요일 날 공략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그 HMM이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실적에 대한 명분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죠. 근데 실적에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기 영업이익 부분을 9,645원까지 올려놨어요. 1개월 전만 해도 8천억, 3개월 전만 해도 4,900억이었어요. 그러면은 3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1개월 전이면 이제 4월 14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개월 전이면 4월 13일, 그리고 3개월 전이면 2월 13일이 되겠죠. 우리가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 가격이 2만 원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2만 원대 기준 대비 실적이 두 배가 더 나오게 되면서 뭐 5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주가는 사실상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와서 지금 금감원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분기 보고서 이렇게 나온 실적 기준 잡았을 때 일단은 이번 그 실적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9천억 원대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조금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를 넘기죠. 얼마나 넘깁니까? 1조 원이 나오면서 9천억 대에서 약 예상치 대비 대략 한 9% 정도 더 나온 걸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얼마큼이 더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20% 이상의 실적 개선이 나와야만 그것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어찌됐건 뭐 사상 최대치 분기 실적 나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실적이 연간 단위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는 뭐 계속 살아난다고 보니까 사실 실적 개선폭은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계속 발주를 세계 선사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발주한 선박의 건조가 되고 들어오고 요 시차 부분 그리고 이제 배가 조금씩 확보되고 요 시차가 이제 좀 거쳐지게 되면은 운임료에 대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이제 운임료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배 공급이 많아져서 운임료가 이제 어찌 보면 안정화라고 그러죠. 안정화 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의 실적에 대해서 2조 6천억인데 시가총액은 뭐 15조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고점을 찍은 기준으로 했을 때 17조 정도 수준이니까 저평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운선사의 기준에서 해운업체의 기준에서 PER이 이제 뭐 4배에서 6배 정도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계속 적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황기에 진입돼 있을 때는 뭐 10배 수준의 PER을 형성하는 것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물며 포스코 같이 철강 업체들까지도 PER이 뭐 9배, 10배 수준까지도 올라왔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그 PER을 유지할 수 있다. 왜? 경기는 계속 살아나니까. 다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HMM을 보는 시각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PBR이 8.61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의 자산가치 대비해서 8배 위에서 올라가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주가 아니죠. 이거는 뭐 어떤 뭐 임상을 성공해서 갑자기 매출 팡 터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HMM의 기준에서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너무 높게, 그러니까 부채도 있고
또 산업은행의 전환 물량도 매각 기준에서는 물량 부담으로, 그러니까 주가 희석 현상이죠. 그게 매물이 나온다는 개념보다도 눈으로 볼 때 5.59배 PER이다, 실적 끝내준다 해서 전환 물량의 의결권을 가지는 지분으로 형성되는 그 기준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뭐가 됩니까? 그 부분의 기준은 어찌됐건 주가 희석 부분으로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기준은 우리가 저평가 기준으로 논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할 거냐? 아니죠. 월말까지 계속 본다. 왜? 실적의 기준 이외에 MSCI 지수 편입 기준, 이게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월말 효과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의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도 조금씩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변동성을 들여다 보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매매 사인을 드리진 않아요. 49,000원에 정확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고, 그 49,000원 매도 사인 이후에 지금 좀 대기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시황 부분을 놓고 볼 때에도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우려감을 갖지 않는다.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뭐 긴축에 대한 얘기 나오고 어렵다면서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다의 기준이 되고요. 지금 HMM의 문자 사인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MM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5월 13일 기준에 10시 2분 기준에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상향을 하되 49,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2%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고 뭐 고점 대비 2% 우리의 그 거래량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욕구, 그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매집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집의 기준의 흐름, 지금 그 외국인들이 어제 종가 기준까지 12일의 종가 기준까지 1,500만 주. 어제 외국인들이 1,500만 주를 팔았으니까 그럼 1,350만 주. 그리고 오늘 또 추정치는 1,400만 주 또 팔았으니까 대략 한 300만 주 팔아서 지금 한 1,200만 주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져가던 쪽이 주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도력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들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뉴스에 이미 노출되어 있던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2월 15일 이후에 기준에서 지금 1,200만 주로 급격히 줄었어요. 가장 높을 때가 이제 1,760만 주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 수준에서 지금은 1,200만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조차도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이 누적 수급 범위의 창구들이 대형주는 그 창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거는 이제 누적 수급 그 창구는 오늘 거는 빼야 돼. 왜냐하면 오늘은 아직 그 안 나왔어요. 추정치만 있는 거고. 그럼 UBS가 440만 주의 누적을 갖고 있고 한투가 380만 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쪽이 많이 줄었네요. 일단은 이 부분을 또 기간별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메이저들이 한 방에 다 빠져나간 쪽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UBS 쪽이 최근에 들어서 추정치 부분이 계속 매도란 말이에요. 관여도는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차익 실현하고 있다. 한투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기준은 매수였는데 뭐 오늘 기준은 추정치니까 다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매도가 144만 5천 주인데 이 부분에 5위 안에 놓여져 있던 매수 기준이 100만 주까지는 5위 안에 있었고, 그죠? 6위로 밀려진 다음에 얼마큼 더 산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5만 주를 샀다 그러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한투가 30만 주 매도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10만 주만 매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쪽은 앞전에 차익 실현한 이후에 오히려 물량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JP모건도 좀 판 것 같아요, 그죠? JP모건도. 왜냐면은 그 앞전에 누적 수급이 있었는데 갑자기 순위에 없어서 본 겁니다. 그다음 CS 그리고 뭐 삼성,
삼성이 오히려 이제 이틀 연속 좀 매수 강도가 들어온 쪽으로 형성이 된 거고, 오늘은 몰라요. 오늘은 매도 창구에 삼성이 5위 안에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날짜를 아예 뺄게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UBS가 어제까지 기준에서 목요일까지 기준에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 한투는 계속 그나마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키우면 이제 개인 선호 창구인 거고요. 그다음 CS, 그리고 뭐 CLSA, 메릴린치,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근데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JP 모건하고 이제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쪽은 지금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보, 뭐 삼성. 그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 JP 모건은 차익 실현을, 그다음에 가장 많은 매집을 했던 UBS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차익 실현하는 것만을 떠나서 매수 평균 단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월 15일 이후에 계속 높아진 거죠. 5월 13일 기준까지 매수 평균 단가 27,550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어떤 계산이 되냐면,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제 교육 자료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이 그 흐름에서 매집에 대한 교육을 올려드리고 이런 매집 기준을 잡아드린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표작업 거래량 기준, 뭐 매집 기준 그 표작업에서도 드렸고 도서에서도 드렸습니다. 도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에 갖고 이게 2007년도 자료입니다. 2007년도 도서 자료에 일정 범위 매집주 따라잡기에서 41페이지 ELW 도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시는 1조 이상이 130종목, 지금은 1조 이상이 260종목. 뭐 지수 자체가 뭐 거의 더블 올라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매집의 범위가 있으면 그만큼 차익 실현의 범위를 단행해야 된다. 차익 실현하려면 그만큼 끌어올려야 된다. 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 소형주는 하루에도 빠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서진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 서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뭐 금요일 날 기준에 1,500억도 안 되는 수준에서 2,000억까지 끌어올린 거란 말이죠. 1,500억 수준에서 2,000억까지. 그러면 서진바이오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고 해도 대주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루에도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주일수록 지분율이 높게 형성되면은 하루에 빠져나간다는 자체가 버겁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략 5에서 10% 매집을 하면 30에서 50%의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 그나마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내용을 벌써 2007년도의 도서에서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HMM의 27,544원, 뭐 손바뀜에 매도도 있기 때문에 50% 미만이다 할지라도 5%까지 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의 150%를 잡으면 41,000원 정도가 일단은 그들이 두들겨 팰 수 있는 단가. 근데 이미 주가는 더 올라갔고 그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눈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분해서 막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익 20%씩 이렇게 잡아가던 그 시점과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 좀 여유롭게 천천히 차분히 대처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여유롭게. 매집이 됐다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기점에서는 여유롭게 천천히 차분히. 그렇게 해서 수익 20% 기준에서 이제는 매매 사인이 5월 10일 이후에는 우리도 차익 실현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봤죠. 그리고 전략을 잡아드릴 때에도 여러분들께 그러면 4만 원 근처, 또 프리미엄 일부주들에도 그 위에서의 기준에서도 좀 주의하면서 대처를 해나가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3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4월 달도 볼까요? 3월 주가를 먼저 차트를 한번 보고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4월 말의 기준, 5월 초의 기준을 잡죠. 5월 초에. 5월 3일까지의 기준을 잡아봅시다. 5월 4일. 5월 3일, 5월 4일. 5월 3일. 아이고. 5월 4일까지 잡을까요? 2월 15일부터. 매수 평균 단가 얼마예요? 25,667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667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집의 기준은
계산기에다 25,567원이라고 잡아놓고요. 25,567원 곱하기 얼마? 150%. 50% 들어올려놔야 되니까. 그럼 38,000원이 넘겨져야 이들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월 15일 이후에 보시면 5월 4일까지 기준에 누적 수급은 1,500만 주, 뭐 4%대 5% 가까운 수급이 형성됐는데 이날 저점이 얼마? 34,0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34,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38,000원까지 들어올려야 이 1,500만 주 물량을 털고 나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1,500만 주 이상을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현재 매수 평균 단가가 25,000원대야. 그러면 50%를 주가를 들어올려야 1,500만 주를 빠져나갈 수 있어. 그 50% 들어올리는 가격이 38,000원이야. 근데 장중에 34,000원대까지 내려와. 종가가 35,000원이야. 물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데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수가 한투를 통해서라도 일부 들어왔다는 거죠. 결론은요. 그러면 이들이 이 정도는 더 들어올려놔야 때리고 갈 수 있구나. 그럼 여기에 프리미엄 일부 준다고 해서 4만 원. 근데 그 이후의 범위가 한투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결코 수급이 제한적이거나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 1,600만 주까지도 이렇게 들어올려놨으니까 그러니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세요? 3월 말에 기준을 잡으면 29,800원이잖아요. 3월 말에 1,500만 주, 이때도 1,700만 주 5%죠. 그죠? 3월 말 이럴 때, 4월 1일 이럴 때 27,8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매집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5%인데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할까요? 이렇게 하면 22,544원이죠. 22,544원 곱하기 150% 들어올려놔야 돼. 그럼 얼마? 33,800원이야. 33,800원까지 들어올려놔야 되는데 저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깨져 내려갔었잖아. 3월 말 4월 초에. 33,800원이 돼야 되는데 35,000원대에서 빵 치고 내려가서 우린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들어올려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안 빠진 상태에서 결국은 일부 빠져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외국인은 계속 사더라. 결론적으로 그 수급 범위를 이제는 넘겼다는 거죠. 거기에 실적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방어인 거예요. 뭔 실적이 뭐가 끝내줘요? 예상치 실적대로 나와서 그에 맞게 주가 올라온 거지.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오겠죠. 갭상승 나왔는데 거기에 꾸준한 매수 강도를 줬던 한투라든가 UBS 쪽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그래서 땡겨줘. 양봉이야. 매수. 거래량 터지고 움직이니까 매수. 기준 거래량은요. 최소 2천만 주. 흥분 상태니까. 2,800만 주까지는 필요 없어요. 흥분 상태니까 2천만 주 그대로 매수. 그러면서 막 1조씩 터지는데 진짜 막 흥분 상태 윗방향으로 간다. 매수. 강도 있는 매수. 그래서 그 매수의 기준을 잡고 대처할 수 있다. 다만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요.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거래량은 터지겠지. 최소 동시효과 물량이 시간에서 저렇게 나왔으니까 최소 25만 주 이상은 나올 거예요. 동시효과가. 체결이 25만 주. 그러면은 뭐 3, 4% 이상 띄워놓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물량도 차익 실현입니다. 우리는 49,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으로 나와도 따라붙어도 부담이 없어요. 49,000원 차익 실현했으니까. 근데 음봉이다. 못 들어가는 거지. 음봉이다라는 건 누군가 깐다는 거지. 그게 지금처럼 프로그램 쪽에서 까서 외국인이 판다면 또 1, 2위에만 집중했더니 알고 보니 모건 스탠리 모건이 팔고 있더라. 또 UBS도 팔고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바닥안 쪽에 들어올려야 되는데 손바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 개인들에게 넘겨졌다. 이슈 불거지고 변동이 나올 때. 그러면 밀려 내려갈 때에는 관망하다가 말씀드린 4만원 수준 고 프리미엄 뭐 일부 주더라도 그 수준에서 수급이 다시 바뀐다. 차익 실현했던 한투나 UBS나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매수로 돌려진다. 엄마? 그럼 땡큐. 다시 따라붙어야죠. 헷갈리고 어려워요? 헷갈리고 어려우면 같이 매매를 하셔야죠. 같이 매매를 하셔서 어떤 수익?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다 잡아가셔야죠. 지금 여러분들께 이 자료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37,800원일 때 방송에서 보여드리면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뭘 해드려요? 어떤 걸 해드려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38,000원 매수 사인을 드리죠. 매수 사인 드렸잖아. 그렇게 해서 매수하십시오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매수하세요. 셋배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의 기준에서처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월 6일이에요. 5월 6일에 38,000원 매수 사인이 있죠. 10시 47분에. 이게 동영상으로도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월 6일자 유튜브가 이렇게 5월 6일자 10시 10분. 이때 38,000원에 매매 사인 드리는데 어떻게 되세요? 딱 요 자리죠. 동영상이잖아요, 지금. 요 흐름을 무료로 놓고 보셨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거를 못 보셨다면은 그러면 유료에 가입이 돼 있으셔서 매매 사인을 받고 수익을 내셨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서 이 수익 내셔야죠. 제2의 HMM을 월요일 날 잡아내셔야죠. 그리고 HMM 자체도 5월 말까지 수익률을 극대화하셔야죠. 우리 지금 제2의 HMM 들어가 있죠. 편입하고 있잖아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십시오. 가격이 비싸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차트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거 여기서 또 여기서 차익 실현 여기서 재편입에 이게 왔다 갔다로 따지면 10,000원의 차이가 나요. 여기서도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10,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공식적으로 전략 매도는 3월 말 4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5월 중순 3월 말 4월 초순 4월 말 5월 초순 그렇게 매수한 거 이번에 세 번째 매도죠. 그리고 우리는 또 들어갈 여력이 돼요. 그리고 원래의 기준에서는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다. 이걸 다 잡아본 거 아니야? 7,000원, 8,000원, 9,000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HMM 세 가지예요. 실적, MSCI, 그리고 나서 매각까지. 거기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마지막 자락에 셋배령 보여드렸죠. 맨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던 건 뭡니까? 추세. 10월 23일 날 이 추세. 그 다음에는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 다음에는요, 셋배령의 기준까지. 이런 기준까지. 이 수익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55,000원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월요일 변동성에서 거래량 초대량 거래량이 터질 거니까 그때 기준에 같이 움직여서 수익 다 잡아가십시오. 예? 그리고 차익 실현 명확하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다 놓치시고 이제 와서 끝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는 20% 비중이 아닌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기 공략만 들어간다. 일요일 야간 교육에 또 해드리고 장중 월요일 교육에 해드립니다. 주말에 꼭 연락 주셔서 월요일 개장 전부터 함께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